행복한 동화에 해로운 독이 우리 가운데 퍼져 있다. 아나이스 민. 첫 번째 질문. 당신은 결혼에 얽힌 신화를 솔직한 심령으로 직면한 적이 있는가? 톰과 로라가 우리를 보러 온 것은 결혼식을 올린 지 꼭 9개월이 지난 다음이었다. 그들은 그 후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신화를 통째로 삼켜버리고 이제 속이 메숙한 지경에 와 있었다. 결혼 전엔 우리는 잠시도 떨어지기가 힘들었어요. 로라가 말했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계속 그럴 것이라고, 아니 그 이상으로 함께하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기만의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내가 결혼한 그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톰은 아내가 말하는 동안 눈동자를 좌우로 굴렸다. 결혼 전 그는 아주 친절하고 생각이 깊은 남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쓸모 없어졌다는 말이지? 톰이 끼어들었다.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저 달라졌다는 것 뿐이에요. 초조한 듯 결혼 반지를 비틀면서 톰은 로라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려온 결혼도 이런 건 아니에요. 결혼을 위로 같은 것으로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녀가 내 생활을 좀 더 쉽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내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그녀가 원하는 건 언제나 밖으로 나가든지 난 매일 저녁 당신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했잖아요. 로라가 말을 막았다. 우리 앞에서 감정을 절제 없이 드러낸 것에 놀랐는지 그들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아시겠죠? 우리 결혼은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요. 라고 말하는 듯 우리 쪽을 쳐다보았다. 톰과 로라는 결혼을 하면 행복이 쏟아질 거라 여기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들은 결혼이 힘든 노력을 요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계속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후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결혼에 대한 믿음은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며 가장 파괴적인 결혼 신화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혼 신화라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힘겨워하는 결혼을 보면 마땅히 어떠해야 된다는 갖가지 잘못된 관념으로 얼룩져 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가장 해롭고 흔한 관념만 살펴볼 것이다. 그 후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말은 문학에서 나오는 가장 비극적인 문장들 중에 하나이다. 그 말은 거짓이기 때문에 비극적이다. 이것은 여러 세대를 거쳐 가능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신화이다. 조슈아 리브만. 첫 번째, 우리는 결혼에서 똑같은 것을 기대한다. 두 번째, 우리 관계에서 좋은 것은 더 좋아질 것이다. 세 번째, 내 생활에서 나쁜 것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네 번째, 내 배우자는 나의 부족한 면을 온전하게 채워줄 것이다. 이 장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신화를 제거하는 것이다. 결혼은 너무 오랫동안
비현실적인 기대와 오도된 가정이라는 짐들을 지어왔다. 이 네 가지 신화에서 벗어난 부분은 기쁨과 슬픔, 정열과 아픔으로 이루어진 결혼이라는 현실 속으로 정착해 들어갈 수 있다. 첫 번째 신화. 우리는 결혼에서 똑같은 것을 기대한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거의 기대하지 않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난다. 특히 결혼에서는 그렇다. 주례사 앞에서 신혼부부들이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들은 항상 성취되지만은 않을 무수히 많은 의식적이며 무의식적인 기대를 결혼에 건다. 닐과 캐시는 20대 후반의 부부로서 결혼생활 4년째를 맡고 있다. 그들에게는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어떠할 것이라는 분명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그 생각을 거론한 적은 없었다. 그들은 그저 대부분의 신혼부부처럼 상대방도 자신과 동일한 그림을 그릴 거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다. 캐시, 나는 결혼 생활이 우리 생활 양식에서 더 많은 안정과 예측할 수 있는 규칙을 가져다 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정원에서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우리 결혼이 그럭저럭 이어지는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흥미진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아내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부부는 결혼 생활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모가 결혼 생활의 모델을 보여주는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들은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는 책들도 읽었고 결혼 장면을 묘사하는 영화나 텔레비전 쇼를 보기도 했다. 여러 해 동안 이들은 결혼 생활 이후의 삶에 대하여 환상을 품어왔다. 이들은 별로 노력할 필요도 없이 결혼 생활이 어떠하리라는 생각을 형성하였다. 이 젊은 부부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마음속으로 결혼이라는 캠퍼스 위에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상대방의 다른 팔레트에서 색을 선택하여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순히 평생을 같이 할 파트너가 보색을 사용하여 비슷한 스타일로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가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혼 첫 해 뚜렷하면서도 예상치 않은 대립을 보여주었다. 아내가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남편은 지루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많은 부분에 같은 것에 가치를 두었으나 귀하게 여기는 정도가 서로 달랐다. 아내가 섬세한 색으로 조심스럽게 칠을 했다면 남편은 삼원색으로 대담하게 칠해버렸다. 두 사람 사이에 가장 맞지 않는 기대들은 불문율이라는 규칙과 무의식적인 역할이라는 두 가지로 좁혀진다. 이 두 가지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여러 해 동안 젊은 부부의 결혼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을 미리 막아줄 수 있다.